오늘 윤석열이 그거 어떻게 나왔어?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 판결 안 나왔나 아직? 판결 안 나오네 아직. 2시에 나온다고 한 사람들이 아직도 안 나오나 그래. 자 보자. 여기가 좀 어려워. 대기 중에 수증기. 얘가 좀 어려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자 봐봐. 대기 중에 수증기야.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를 갖다가 나타내는데, 자 보자.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데 수증기가 왜 중요해? 야, 기상현상은 4개의 층 중에서 어디에서만 일어나? 대류권에서만 일어났지. 왜?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대류현상하고 수증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증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러면 대기 중에 수증기에 따라 우리가 공기의 상태를 포화 상태하고 뭐로 나눌 수 있냐? 그렇지. 불포화 상태로 나눌 수 있어. 그럼 보자. 포화 상태는 너희들이 밥을 먹지. 그러면 너희들의 위는 한정적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네가 밥을 덜 먹었어. 그러면 더 먹을 수 있지. 이거 불포화 상태야. 그리고 너희들이 딱 맞게 먹었어. 네 위의 양만큼. 이건 뭐야? 꽉 찬 상태? 포화 상태라고 그래. 근데 네가 너희 위보다 더 많이 먹었어.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이건 뭐라 그래? 무슨 상태라고 그래? 과포화 상태라고 그러지. 이때는 뭐야? 오버히트를 해야 돼. 오버히트가 뭐야? 토해야 돼. 즉 수증기로 못 포함하고 이때 과포화 상태일 때는 물로 응결시켜가지고 내보내버려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 포화 상태는 봐라. 포화 상태는 수증기를 뭐라고 그랬어? 어떤 온도에서 어떤 기온에서 왜 어떤 기온이 들어가는 거야? 왜 들어갈까? 야, 온도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틀려져 버려.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틀려져 버려. 그러니까 온도를 갖다가 박아놓는 거야.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공기에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포화 상태라고 그래. 근데 포화 상태일 때는 뭐가 같이 일어난다? 뭐하고 같이 일어난다? 얘들아, 증발하고 응결 중에서 어떻게 된다? 증발하고 응결이 안 일어나? 가득 찼으니까? 아니야. 증발 속도하고 응결 속도하고 어떻다? 같아지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는 물 분자하고 들어오는 물 분자하고 어떻다? 같아져. 그러다 보니까 물의 양이 일정해 버려. 어떤 비커에다 물을 담아놨어. 그러면 물의 양이 더 이상 줄어 안 줄어? 안 줄어. 이해됐어? 그리고 불포화 상태는 뭐냐? 어떤 기온에서 일정량의 공기에 수증기를 덜 포함하고 있는 상태.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수증기를 덜 채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야 증발 속도하고 응결 속도하고 누가 더 빨라? 어? 증발. 그렇지. 증발 속도지. 체험을 해야 되니까. 즉 나가는 물 분자하고 들어오는 물 분자 중에서 나가는 물 분자가 더 많아. 이해됐어요? 이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자 옆에 봐라. 옆에 나와 있지. 봐라.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비커에다가 물을 담가놓고 수저로 덮었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돼 얘들아? 나가는 물 분자가 훨씬 많다. 응? 들어오는 물 분자가 적어. 그럼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어떻다? 똑같아져. 응? 똑같아져.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 즉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뭐가 빨라지는 거야? 응결 속도. 그렇지. 봐봐. 반응 속도에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증발 속도는 뭐에서 결정돼? 표면적하고 그 온도에서 결정돼. 그러니까 증발 속도는 어떻다? 일정해. 근데 뭐가 빨라지는 거야? 응결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점점. 그래갖고 둘이가 같아지는 점이 있단 말이야. 이때가 무슨 상태야? 이제 포화 상태인 거야. 이때가 포화 상태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화순기량을 보자. 포화순기량. 말 그대로 포화순기량은 언제 수증기량이야? 그렇지. 포화순기량은 포화 상태일 때 수증기량이야. 포화 상태일 때 뭐야? 자, 공기 몇 킬로그램이에요?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포화수증기량이라고 그래. 무슨 상태일 때? 포화 상태일 때 공기 1kg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을 뭘로 나타낸다? 그람수로. 이게 포화수증기량. 포화수증기량의 단위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람 퍼 킬로그램. 1kg 속에 몇 g이 수증기 몇 g이 들어있냐? 이해됐지? 근데 자 포화수증기량은 중요한 게 비례가 두 개가 나와. 근데 이게 포화수증기량은 뭐에 비례한다? 기온에 비례한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습도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습도는 반비례. 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 버리니까 건조해져.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팽창이 돼. 그러니까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도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야 공기가 뭐 팽창해 버리니까 습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 버려. 왜?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이해됐어? 이거 분명히 알아둬라. 포화수증기량은 뭐에 비례한다? 기온에 비례한다. 자, 그래가지고 포화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은 기온이다.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순기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공기의 포화 상태는 판별은 현재 포화 상태의 판별은 어떻게 해? 뭘로 비교한다? 포화 순기량과 실제 순기량을 비교해야 돼. 에? 자, 봐라. 첫 번째, 포화 순기량이 실제 순기량보다 포화 순기량이 크다. 그럼 무슨 상태야? 불포화. 그 다음 포화 순기량하고 실제 순기량하고 같다? 그럼 뭐야? 포화. 그리고 포화 순기량보다 실제 순기량이 더 많아. 그럼 무슨 상태야? 과포야. 이때는 뭐가 일어나야 돼? 증발이 일어나야 돼. 이때는 증발 속도하고 응결 속도하고 똑같지. 이때는 뭐가 일어나야 돼? 더 많이 응결이 더 많이 일어나지. 그리고 수증기량을 줄여야 돼. 포함된 수증기량을. 이해됐지? 근데 조심해라. 자, 이제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 저번에 여기 하나밖에 없더라고. 어디 갔지?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었어. 자, 봐라. 우리가 무슨 요일이 금요일이지? 그럼 상관없다. 명절 때. 명절 때 상관없어. 명절 때. 설날이요? 설날 때 선생님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시켰거든. 선생님도. 그래갖고 이제 수업을 갖다 다 미리 해보려고 가거나 뒤에 와갖고 할 거야. 그러니까 상관없어. 자, 금요일은 상관없어. 그러면 포화곡선을 보자. 포화곡선이 중요해. 자, 포화 순기량하고 기온은 정비례는 아니지만 비례야. 그러면 이 포화곡선 위에 있으면 얘들아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야 무조건. 근데 포화곡선 위에 있으면 뭐야? 과포화. 포화곡선 밑에 있으면 불포화야.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지금 여기는 불포화야. 근데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가 있지. 온도를 낮춘다. 그리고 이만큼의 두 번째, 수증기를 공급해 줍니다. 덜 찼으니까 채워야지. 이해됐니? 네. 그리고 봐라. 따라서 그 책에 봐봐. 책에 A, B는 무슨 상태니? 포화곡선 위에 있으니까 포화 상태지. C는 포화곡선 밑에 있으니까 무슨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자, 기온은 점의 가로축이고 실제 순기량은 점의 세로축 값이고 포화 순기량은 점의 기온에 해당하는 포화 순기량의 곡선의 수증기 값이야. 포화 순기량은 어떻게 찾아? 여기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가면 돼. 민지야, 포화 순기량은 어떻게 찾는다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가면 돼. 그리고 실제 순기량은 그냥 옆으로만 가면 돼. 옆으로만 가면 돼. 이해됐어? 포화 순기량은 뭐라고?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야 돼. 실제 순기량은 옆으로만 가면 돼. 그래서 자 보자. 또 그래서 A는 봐라. 기온이 15도야. 근데 실제 순기량도 10.6이고 포화 순기량도 10.6이야. 포화 상태야. B는 25도야. 그래갖고 실제 순기량이 20이고 포화 순기량도 20이야. 포화 상태야. C는 25도인데 포화 순기량은
아니 실제 순기량은 옆으로 가니까 10.6이야. 그리고 포화 순기량은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니까 20이야. 그래서 불포화 상태지. 이해됐어? 네. 그리고 야 불포화 상태에 있는 놈을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기온을 낮추거나 어떻게 된다? 수증기를 그만큼 공급해 주면 돼. 그리고 플러스 강의 봐봐. 1번 봐봐. 플러스 강의 1번 봐봐. 물이 담긴 그릇을 밀폐된 곳에 둘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과정. 초반에는 불포화 상태야.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가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온 물 분자 수보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증발 속도가 응결 속도보다 더 빨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데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하고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 수하고 같아져. 즉 증발 속도하고 응결 속도가 같아진다. 2번 봐봐. 또 같은 양의 물이 든 비커 중 한쪽만 수저로 덮을 때 그러면 얘는 뭐야? 가는 포화 상태 영원히 못 뜯어내. 왜? 공기 중에 다 퍼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증발해갖고 물의 높이가 계속 낮아져갖고 말라버려. 근데 나는 어떻게 돼? 물이 증발하다가 물의 높이가 낮아져. 근데 포화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며칠 후에 물의 높이는 누가 높은 거야? 나가 높은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자 이슬점을 보자. 이슬점은 온도야. 온도 얘들아. 이슬점 뭐라고? 온도야. 이슬점 뭐야? 응결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야. 응결은 뭔지 알지? 네.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물방울이 되는 거야. 수증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물방울은 보여. 그래갖고 물방울이 높은 상공에 떠 있으면 이거는 뭐야? 구름이라고 불러. 그리고 새벽에 땅 부분에서 생기면 뭐야? 안개라고 했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슬점은 공기가 냉각돼갖고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야.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알아놔야 돼. 실제 순기량하고 뭐가 같다? 기량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하고 어떻다? 같다. 왜? 봐봐.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옆으로 가봐. 온도가 낮아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온도가 뭐다? 이슬점인 거야. 이 온도가 이슬점인 거야. 근데 실제 순기량하고 이슬점에서 포화 순기량은 얘가 같은 그러잖아. 옆으로 가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이슬점에 포화 순기량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순기량하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하고 어떻다? 같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거하고 이슬점은 뭐에 비례한다? 얘들아, 이슬점은 뭐에 비례한다? 이슬점은 실제 순기량에 비례한다. 비례 관계는 두 개가 나와. 이슬점은 뭐에 비례한다고? 실제 순기량에 비례한다. 이슬점은 실제 순기량에 비례해. 그래프로 그려보면 명확하게 나오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명확하게 나와. 봐봐. 이렇게 포화곡선 그려봐. 그러면 A점, B점, C점 해봐. 야, 온도 낮춰가지고 포화 상태로 가자. 그러면 이게 이슬점이지. A의 이슬점이야. B는 이게 이슬점이야.
C는 이게 있을 때. 봐봐. 얘들 실제 순기량은 이렇게. 자, 실제 순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쉽게 뭐에 도달해? 포화 상태에 도달하니까 있을 점이 높아. 그리고 실제 순기량이 적을수록 많이 냉각시켜야 되니까 있을 점이 낮아진단 말이야. 있을 점 뭐에 비례한다고? 실제 순기량이네. 그리고 자, 온도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뭘로 만들었어요, 얘가? 불포화인 놈을 온도를 낮춰가지고 뭘로 만들었어? 포화 상태로 만들었어. 그 다음 더 온도를 낮추니까 얘가 뭐가 돼? 과포가 됐어. 그러면 이때 이 온도에서는 이것밖에 포함을 못해. 근데 실제 순기량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을 뭘로? 토해내버려. 수증기로, 물방울로 응결해버려야 돼. 이때 응결량이야. 응결량은 얘들아 뭐야? 실제 순기량에서 뭘 빼준다?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순기량을 빼주는 거야. 응결량은 뭐라고? 야, 온도를 낮춰. 얘를 갖다가 갖고 포화 상태로 만들어. 더 온도를 낮춰갖고 뭘로 만들어버려? 과포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때 응결량이 생기는 거야. 응결량은 뭐라고? 실제 순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순기량을 빼줘야 돼. 그럼 보자. 챙겨보자. 자, 응결량은 봐라. 공기가 냉각되어 있을 점보다 낮은 온도가 될 때 응결되는 물의 양이야. 응결량은 실제 순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의 포화 순기량을 빼준다. 자, A는 A 공기에 58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A 공기에 있을 점은 몇 도야? 20도야.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불포화 상태인 상태의 공기 A가 냉각되어 포화 상태 A-가 A- 온도다. 그 다음 불포화 상태의 공기 A가 냉각될 때 포화 순기량 곡선과 만나는 점의 온도다. 그러면 A를 갖다가 10도까지 냉각시키면 무슨 상태가 돼? 과포화 상태가 되지. 그러면 뭐가 생겨? 이제 더 많이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로 응결시켜버려야 돼. 응결량은 실제 순기량 얼마에서? 14.7에서 10도씨의 포화 순기량 7.6을 빼줘. 그러면 얼마야? 7.1g이 응결량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옆에 봐봐. 기온과 포화 순기량의 관계. 야, 가열하면 어떻게 돼? 야, 포화 순기량이 증가하면서 건조해져.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물방울마저 수증기가 되면서 어떻게 돼? 눈에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맑아져. 아니, 근데 냉각을 시키지. 그러면 뭐야?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니까 응결이 시작돼가지고 안이 뿌옇게 흐려지지. 찬물로 식혔을 때는 포화 순기량이 감소하면서 응결이 일어나서 플라스틱 내부가 뿌옇게 흐려진다. 응결이 일어나는 예가 4번에 봐봐. 김서린 안경, 새벽에 풀림에 맺힌 이슬, 차가운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 자, 선생님 말했지. 실제 순기량하고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은 어떻다? 같다. 그리고 이슬점은 실제 순기량으로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이므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순기량은 실제 순기량하고 같다. 59페이지 모르는 거 있어 없어? 59페이지 한번 빨리 펴.
다 했어? 그럼 보자. 1번에 0xx 0. 자,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순기량은 기온하고 포화순기량은 비례다. 증가해야 돼. 그래서 2번에 x야. 그리고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순기량 이슬점하고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 실제 순기량. 그리고 포화순기량은 기온하고 상관이 있어. 그리고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상관없어. 그리고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순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지지. 그래서 2, 3, 4, 5가 X인 거야. 그리고 기온은 B의 기온은 얼마야? 30도고 실제 순기량은 옆으로 가면 돼. 20g per kg이고 그 다음 포화 순기량은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면 돼. 27.1g per kg. 그리고 이슬점은 옆으로 가고 밑으로 포화 곡선하고 만나는 곳으로 내려오면 돼. 25도야. 그리고 실제 순기량이 가장 적은 것은 D. 그 다음 포화 순기량이 가장 많은 것은 B. 포화 상태인 놈은 포화 곡선 위에 있는 거니까 A. 불포화인 놈은 포화 곡선 밑에 있는 거니까 B, C, D다. 그리고 이슬점이 가장 낮은 것은 실제 순기량이 가장 적은 D다. 그 다음 4번에 기온을 30도씨에서 B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25도로 낮추거나 그 다음 얼마? 7.1g per kg을 공급하면 돼. 수증기를 공급해 준대. 그리고 B를 갖다가 15도씨까지 냉각시키지. 그러면 자 실제 순기량은 얼마냐? 20이지 옆으로 가니까. 근데 15도에서 포화 순기량이 얼마야? 10.6이지. 그러면 9.4g이 응결돼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넘겨. 그 다음 이제 상대 습도를 보자. 우리가 뭐 여름에 어우 습하네, 습도가 높네 그러지. 그거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상대 습도다. 상대 습도야. 자, 하나 습도를 보자. 자, 습도는 절대 습도하고 상대 습도가 있어. 근데 옆에 절대 습도 봐봐.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거야. 절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다. 즉 얘는 온도를 고려 안 하고 그냥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만 고려하는 거야. 갖고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얘는 온도를 고려 안 해. 자, 1세제곱미터 속에 공기 1세제곱미터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걸로 절대 습도는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다. 자, 습도는 자 온도를 고려한다.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야.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 습도는 일반적으로 뭘 말해? 상대 습도를 말한다. 얘는 온도를 고려한다. 온도를 고려한다. 가지고 상대 습도는 뭐로 나타내냐? 근데 말했지. 온도 고려한다 했지. 밑에 분모는 최대값이야. 현재 온도에 포화 순기량. 그리고 위에는 실제 순기량 곱하기 100입니다. 봐.
뭐 고려했어야 돼? 온도가 들어갔다는 거야. 온도가 들어갔다는 거야. 얘는 온도를 고려한 거야. 절대 습도는 온도 고려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순기량 분의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순기량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자 포화곡선에서 우리가 습도를 보자. 포화곡선에서 습도를 보자. 자,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베트남 데 가면 정말로 습하다. 하고 니들 베트남 가봤지? 안 가봤어? 베트남에 나트랑이라는 데가 있어. 호치민 바로 옆에서 호치민하고 가까워. 그런데 야, 역사적인 상식 알려줄게. 에? 야, 호치민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 사이공이야. 사이공이었어. 근데 이제 북베트남이 공산을 시켜버렸잖아. 베트남 전쟁에서. 그러면서 그 북베트남의 그 대빵 이름이 호치민이야. 그래갖고 호치민으로 이름이 바뀐 거야. 근데 그 옆에 나트랑이 있는데 나트랑도 진짜 나트랑 가면 좋아. 해변도 엄청 있고. 근데 나트랑은 보면 거의 호텔들이 해변에 붙어 있어. 쭉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야 안쪽으로 들어갔지.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안 불어. 졸래 습해. 덥기만 하고. 와 저녁에도 너무 습해가지고 그러더라.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해변가는 바람이 불잖아. 그러니까 그 호텔을 갖다 그게 닿지 뭐. 근데 봐봐. 여기서 포화곡선 위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 포화 상태라 그러지. 야 포화 상태라 그러지. 그러면 이 포화곡선 위에 있으면 습도가 몇 퍼센트? 100%. 과포화는 몇 퍼센트? 110%? 120%? 아니야. 100%야. 왜? 자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물로 응결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과포화도 몇 퍼센트? 100%야. 그리고 이 포화곡선에 가까울수록 퍼센트가 높아집니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옆에 보자. A는 야 불포화 상태야. 근데 A의 상대 습도를 물어봐. 그러면 25도씨에서 A점 반환 25도씨에서 포화 순기량은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간다 했지. 그러니까 얼마야? 20이야. 근데 실제 순기량은 옆으로 간다 했지. 10.6이냐? 네. 그러면 따라서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20분의 10.6 곱하기 100. 따라서 53%가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래가지고 자 포화 순기량 곡선 위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는 100%다. 왜? 포화 순기량과 실제 순기량이 같으니까 옆에 별표에는 이쪽거나 상대 습도가 2번 플러스 강이 2번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 밑주거나 상대 습도가 100%인 경우 포화 상태일 때 포화 순기량과 실제 순기량이 같을 때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이 같을 때 그리고 공기의 상태가 포화 순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들아 봐. 상대 습도의 변화 보자. 선생님이 중요한 거 비례한 게 두 개 말했지. 포화 순기량은 뭐에 비례? 기온. 그 다음에 있을 점은 뭐에 비례? 실제 순기량에 비례하지. 그러면 봐. 기온하고 포화 순기량하고 비례. 뭐하고 봐 비례한다?
습도 압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야, 즉 봐라. 첫 번째 봐봐. 공기 중에 상대 습도는 두 가지의 영향받아. 뭐? 실제 순기량하고 기온의 영향받아. 당연히 실제 순기량은 많아지면 습도는 높아져. 근데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순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모가 증가하니까 습도는 낮아져. 그리고 실제 순기량이 많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포화 순기량이 적어지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자, 봐봐. 첫 번째, 기온이 일정할 때. 보자. 기온이 일정해. 그러면 포화 순기량이 일정해. 그러면 이때 실제 순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도는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 경우가 뭐가 있어? 야, 여기다가 현재 기온을 일정하게 하고 가습기를 틀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실제 수증기가 공급이 되지.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지.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 이렇게 우리가 우리는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뭔 짓거리 많이 했냐면 겨울에 막 난로를 떼잖아. 그러면 건조해지잖아. 그러면 뭐 건조하냐? 제일 쫄다구가 물 뿌리고 있어. 그래서 물 뿌리고 있어. 왜? 그때는 가습기 같은 게 없으니까 좀 습해지라고 물 뿌리고 있어. 그러니까 봐봐.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순기량이 일정하지. 이때 실제 순기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습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가습기를 틀 때야. 봐봐. 자,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순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 증가한다.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순기량이 감소하면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실제 수용 기량이 일정할 때 밀폐된 공간이야. 그러면 이때 기온을 높이지. 그러면 포화 순기량이 증가한다고. 분모가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져. 즉, 이 밀폐된 공간에서 실제 순기량이 일정해. 근데 여기다 난로를 틀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포화 순기량이 증가해버리지. 그러니까 건조해지지. 즉, 습도가 낮아지지. 이해됐지? 알아? 실제 순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순기량이 증가해. 그러면서 상대 습도가 감소한다.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순기량이 감소하니까 상대 습도는 증가한다. 옆에 나왔다. 자, 밀폐된 방 안에서 상대 습도의 변화,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을 때 밀폐된 곳에는 수증기의 유입이 없으므로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난방을 할 때 기온이 상승하여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함으로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일정한 건 실제 수증기량하고 이슬점이다. 증가하는 거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래갖고 감소하는 거는 상대 습도야. 냉방할 때 기온이 하강하여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함으로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일정한 게 뭐야?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이야. 감소하는 거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야. 증가하는 거는 상대 습도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 쉬고 하자. 민재 이해됐어? 아? 봐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보자. 이제 맑은 날에 60페이지 맑은 날에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보자.
이슬점은 야 실제 수증기량이 맑은 날은 거의 변화가 없대. 그러면 이슬점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녹색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슬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야 기온은 언제가 제일 높니? 해가 우리 머리맡에 있을 때 정오 12시에 제일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아. 근데 땅이 대표지는데 시간이 한 2-3시간 걸려. 그러다 보니까 2-3시에 14시에서 15시에 기온이 제일 높아. 그러면 14시에서 15시 제일 높은 게 기온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했어? 기온과 습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있어. 그래서 2-3시경에 제일 높은 게 기온이고 제일 낮은 게 뭐다? 습도야. 그래서 빨간색이 상대 습도고 보라색이 뭐가 되는 거야? 기온이 되는 거야. 따라서 보자. 자, 기온은 14시에서 15시경이 가장 높고 4-5시에 가장 낮다. 상대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나타난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 맑은 날 하루 동안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하루 중에 야 기온이 제일 낮을 때는 언제냐면 새벽 4-5시경이야. 상대 습도는 가장 낮을 때는 언제니? 14시에서 15시경이다. 그리고 하루 중에 기온이 제일 높을 때는 반대로 14시에서 15시경, 상대 습도가 제일 높을 때는 4시에서 5시경이다. 그래갖고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기온과 습도는 반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옆에 봐봐. 비 오는 날 상대 습도는 야 옆에 보충자를 보면 야 맑은 날은 봐봐 얘들아, 맑은 날은 기온이 2-3시경이 제일 높지. 14시, 15시. 습도는 낮지. 이 기온과 습도 차가 커. 커 차가. 근데 흐린 날은 어떻게 돼? 기온은 낮아지고 습도는 높아져. 기온이 14시에서 15시에 높지만 습도는 제일 낮아. 근데 이 차가 줄어들어. 그러다가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돼? 야 비가 오니까 습도가 엄청 높아질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돼? 기온은 낮아져. 그러다 보니까 2-3시경에 제일 더 높은 게 뭐다? 습도야. 그리고 기온이 낮다. 그리고 야 당연히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이 흐린 날로 갈수록 비 온 날로 갈수록 많아지지. 그러면 이슬점은 어떻게 돼? 계속 높아져. 옆에 보면 이슬점은 계속 높아지지. 그리고 맑은 날은 기온과 습도 차가 큰데 크고 흐린 날은 기온과 습도 차가 줄어들지.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역전이 돼버려. 습도가 더 높다. 이해되니? 야 그러면 61페이지 한번 풀어봐. 얘들아 빨리. 이해됐지?
민재가 이제 잠오구나. 따뜻하니까. 잠아? 너도? 아니요. 괜찮네? 자, 보자. 6번에 50%. 왜? 야, 32도씨에서 수증기량이, 포화수증기량이 30분에 실제 수증기량 15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50%다. 그 다음 7번에 자, A의 상대 습도니까 25도씨의 포화수증기량이 20분에 실제 수증기량 옆으로 가면 14.7이야. 그 다음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포화 상태인 B, 상대 습도가 100%있는 놈도 B, 현재 기온과 있을 점이 이 같은 공기는 또 B, 그 다음 상대 습도는 B, A, C다. 그 다음 25도씨고 있을 점이 5도씨인 공기의 상대 습도는 25도씨의 그 포화 수증기량은 20이니까 20분에 5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이 5.4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27%다. 그 다음 8번에 야, 일정 증가 낮아진다. 자, A는 야, B가 14시, 14시에서 15시에 제일 높으니까 기온이고 반비례하는 A가 상대 습도, 그리고 변화가 없는 C가 있을 점이다. 그 다음 10번에 0, X0 이해됐어? 자, 보자. 그리고 이제 구름의 상성도 시험 잘 나온다. 야, 저기 민재가 원래 클리닉 오늘 나오는 거냐? 언제 나오는 거냐? 내일? 아,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너 나왔어 안 나왔어 이번 주? 나왔어? 요새 웬일이냐? 이번 주 왜 뭐다? 왜 언제 어디를 갔는데? 부산? 부산 언제 갔다 와? 내일 갔다가 월요일 날? 부산 누구 아는 집이 있어? 그냥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야? 선생님 부산 잘 알지. 저번 주에도 부산 갔다 왔는데. 뭘로 가냐? 차로? KTX 광명 가고 광명 우리 선생님 집이 광명이야. 광명이 여기 선생님 집에는 광명역까지 한 20분밖에 안 걸려. 갖고 엄청 가깝지. 갖고 광명 KTX 타면 한 2시간 반이니까 광명에서. 그러니까 야, 이게 옛날에 선생님이 있잖아. 우리 명절 때는 옛날에는 그 KTX가 없었어. 갖고 제일 빠른 게 새마을호였어. 갖고 몇 시간 걸린 줄 알아? 새마을호도? 우리 선생님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이거든. 한 4시간 반, 5시간 걸려. 새마을호를 타고 가야 돼. 그럼 버스 타고 가면 더 오래 걸려. 근데 한 번은 야, 눈이 왔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다가 이렇게 그 고속버스 타기 전에 아는 선생님하고 8시 차였어. 아는 선생님하고 6시에 소주를 먹었어. 맥주는 안 먹고. 왜? 오줌마를 가. 그 소주만 먹고 한 병 쫙 1시간 만에 먹고 1시간 또 이제 1시간 거기는 1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고속터미널 한 30분 걸리니까 가갖고 버스를 기다리고 탔어. 8시. 그래갖고 이제 디비 잤어. 허리가 아파서 깼어. 8시간이 흘렀더라. 근데 보니까 옆에 아직도 눈이 있어. 보니까 경기도야. 8시간 동안 경기도를 못 벗어난 거야. 와, 허리 끊어주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또 잤어. 그래갖고 자고 몇 시간 걸렸더라? 18시간인가 걸렸어. 그래갖고 집에 갔어. 그때는 그랬더라. 그리고 한 번은 더 기억에 남는 거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친구 한 놈이 봉고차가 있었어. 그 스타렉스 같은 거. 그래갖고 그 차에 전부 다 친구들이 탄 거야. 근데 친구들이 뭐 하는 줄 아냐? 야, 심심하니까 우리 포크 하나 치면서 돈이나 벌자. 그래갖고
아예 그 나무판 있잖아. 그걸 상을 갖다가 이만한 큰 상을 갖다가 얹어놓고 다 눕혔어. 눕혀가지고 상 깔고 거기에서 모포 깔고 이제 포카를 쳐. 그리고 술은 한 박스 있잖아. 요 1.5리터 있잖아. 그 한 박스하고 소주 막 안주 시럽고 계속 먹으면서 가는 거야. 운전하는 놈만 힘들지. 우리는 근데 졸라 막힌 거야. 막히다가 막 뚫렸다가 가는데 한 놈이 이제 계속 막히다가 어느 순간에 뚫리는 거야. 가고 있는데 한 놈이 갑자기 야, 나 오줌 마려운데? 맥주를 많이 먹었으니까 오줌 마려운데? 그러니까 갑자기 막히다가 이제 뚫렸으니까 우리는 야, 밟아 빨리 가게 그랬는데 이 새끼가 나 못 찾겠는데? 야, 이씨, 그게 페트병 있잖아. 페트병에서 싸. 그랬더니 이 새끼가 페트병에서 싸더니 그것도 부족했나 봐. 야, 나 안 끊어져. 더 싸야 되는데. 이 씨발, 너 차 주인이 그러는 거야. 너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 거기 잘라버린다. 차에다 흘리면 잘라버린다. 이 새끼가 갑자기 문을 여는 거야. 그러더니 밖에다 싸는 거야. 와.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속력이 있으니까 아예 속력이 한 5, 60km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날리는 거야. 아. 그래갖고 날리게 난 그때 그 포카를 쉬고 있어갖고 뒤를 돌아봤다. 이게 날리면서 비같이 뿌리는 거야. 뒤차에. 근데 뒤차가 있었어요, 좀? 뒤에 차가 따라오지. 욕하는 그 내려가지고 막. 근데 이렇게 딱 뒤를 봤더니 아빠하고 딸이 탔어. 와. 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되는 애가 탔어. 여자애가. 그러더니 이게 비처럼 내리니까 아빠가 이러더니 와이퍼를 켜는 거야. 근데 켰는데 이 딸이 조수석에 앉아있잖아. 이렇게 우리 친구가 이쪽에서 차가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서 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본 거야. 보더니 아빠한테 아빠 저 새끼 오줌 싼다 그러는 거야. 나는 다 보이는 거야. 야 들켰다 튀어. 졸라 그랬다니까. 그때 뒤에는 웃겼어. 웃긴 적도 있어. 자 봐봐. 그 다음 봐봐. 이제 구름이 있다. 야, 구름이 생겨야지만이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 봐. 선생님 친구 중에서 더러운 놈들 많아. 이상한 놈들 많아. 옛날에 한 번은 이제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회기역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이게 회기역이 술 먹기에 좋은 게 경희대하고 그 외국어 대학교가 있어. 회기역에. 이렇게 야 외국어 대학교는 졸라 작다. 건물이 몇 개 안 돼. 근데 건너편에 경희대가 있어. 엄청 큰. 경희대가 엄청 크고 아름다워 캠퍼스가. 그래가지고 경희대 외국어 대학교 애들이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그랬어. 학교가 작아갖고. 그래갖고 걔들은 어딘지 아냐? 놀러 갈 때 지금 캠퍼스에 가는 거나. 경희대 가고 놀아. 그리고 경희대 구내식당 있잖아. 이용하고. 막 그래. 근데 그래갖고 경희대 앞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이제 1호선을 탔어. 탔는데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따뜻한 거야. 그래갖고 자리가 5명이었는데 2명은 앉고 3명이 서 있었어. 근데 친구 한 놈이 조는 거야. 서서 잠을 자는 거야. 근데 그 새끼가 너무 곤이 잤나 봐. 그러더니 침을 찌 흘렸어. 와. 근데 그 침이 앉아서 자고 있는 놈 손등에 떨어진 거야. 오른손 등에.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뭐 한 줄 아냐? 갑자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만 본 게 아니야. 사람들 홀 이러고 있고 우리는 도망갔어. 쪽팔려서 도망갔어. 버리고 버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 침 흘리는 놈도 이상한 놈이고 서서 자는 놈도 이걸 하는 놈도 이상한 놈이야. 아 더러워. 더러운 거 있어. 더러운 것만 얘기해 주자. 더 더러운 얘기도 있어. 다음에 해줄게. 봐봐. 구름이 있어. 구름은 물방울이 높은 상공에 떠 있는 거지. 떠 있는 거야. 근데 수증기가 연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나 자 수증기가 연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랑 뭘로 돼 있다? 얼음 알갱이로 돼 있다. 얼음이 있어야지만이 눈도 내릴 거 아니야. 야, 물방울이 떨어지면 아니면 얼음 알갱이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녹아서 비가 돼. 그리고 얼음 알갱이가 안 녹고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야? 눈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야 구름의 생성 과정 무조건 알아야 된다. 시험 문제다. 에이? 구름의 생성 과정.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야. 얘들아, 제일 먼저 무조건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가 뭐 해야 된다? 상승해야 돼.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야 돼.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어떻게 되니? 팽창을. 근데 열이 차단된 열을 방출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않아. 그래서 열이 차단된 채 팽창을 한다 해서 이 과정을 단열 팽창이라고 해. 열이 차단된 채 팽창한다 해서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단열 팽창이라고 해. 근데 이때 야, 이 공기가 다른 공기를 밀어내버려. 밀어내버리니까 일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공기의 열 에너지가 줄어.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되니? 기온이. 공기가 냉각되지. 공기가 냉각돼. 냉각되다 보면 얘들 어떻게 돼? 이슬점에 도달해. 응결이 시작된 온도.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연결해갖고 뭐가 형성되는 거야? 구름이 형성돼. 이거다. 이 순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봐봐. 공기가 상승하지. 그럼 뭐 한다? 얘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열이 차단된 채 뭘 한다고? 단열 팽창을 한다. 에? 단열 팽창을 하니까 공기가 냉각돼. 왜? 뭐라고 있다? 공기가 다른 공기를 밀어내버리지.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에너지를 소모해. 그러면 열 에너지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냉각이 돼. 그러면 공기가 냉각되다 보면 이슬점에 도달해.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수증기가 연결돼. 그리고 높은 상공에 수증기가 떠 있으면 물방울이 떠 있으면 구름이 되지. 순서 알아놔야 돼. 제일 처음에 봐봐. 자, 높이 올라갈수록 주변의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그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부피가 팽창한다. 단열 팽창을 한다. 공기 덩어리가 단열 팽창하면서 주위의 공기를 밀어내면서 열을 소모하면서 기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공기 덩어리가 기온이 낮아지면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수증기가 연결하기 시작해. 수증기가 연결해서 생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모여서 구름이 된다. 근데 단열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뭐가 있어? 단열 팽창하고 단열 압축이 있어. 단열 팽창은 구름이 생기는 원리야. 자, 공기가 상승해. 공기가 외부 공기에다 밀어내. 그러면서 열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된다? 기온이 낮아진다. 어? 단열 압축은 반대야. 공기가 하강을 해. 하강을 해. 그러면 기압이 높아지니까 공기가 압축, 수축
압축이 돼. 그러면서 오히려 열 에너지를 공급받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옆에 봐라. 단열 변화는 공기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으며 부피가 변하는 것으로 이때 기온이 변한다. 단열 팽창은 공기가 상승하면 부피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하강한다. 그리고 단열 압축은 공기가 하강하면서 오히려 부피가 감소하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또 시험에 나오는 게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시험에 나온다. 4가지 경우가 있어. 구름이 생성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공기가 상승해야 돼.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어. 뭐 있어? 첫 번째 봐봐.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가열될 때. 이 부분만 가열이 됐어. 그러면 이쪽의 공기가 어떻게 돼? 상승을 해. 그러면서 구름이 형성돼. 두 번째,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갈 때.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갈 때. 즉,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자, 봐봐.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날 때 산사면을 따라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찬 공기하고 성질이 다른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하고 만나. 그러면 섞이지가 않아. 그러면서 전선이 형성돼. 이거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중에서 누가 속력이 빨라? 더운 공기. 이씨, 겨울을 바람이 겨울에 세게 불어, 여름에 세게 불어. 겨울에 찬 공기가 더 빠른 거야. 그러면 빠른 찬 공기가 느린 더운 공기를 따라잡아. 근데 얘가 밀도가 크다 보니까 밑으로 깔려. 그래갖고 이 더운 공기를 위로 올려버려. 그래갖고 무슨 형 구름이 생긴다? 저분형 구름이 생긴다. 그리고 빠른 찬 공기가 느린 더운 공기가 빠른 찬 공기를 따라잡을 수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가벼우니까 얘가 찬 공기 타고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형성되면 추문형 구름이 형성돼. 얘가 할렘 전선. 얘가 지나온 다음에 추워지니까 할렘 전선. 얘가 지나온 다음에 따뜻해지니까 온난 전선이야. 이해됐어?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저기압 중심일 때.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야. 바람은 기압 차이에서 불어. 고기압에서 저기압 부른다. 그러면 저기압 중심에는 공기가 모여. 그러면 얘들아, 모인 공기가 땅 타고 내려갈 거야? 아니요. 아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공기가 상승하니까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구름이 형성돼. 알아?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형성되는 경우 4개가 있다. 지표면이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가벼워진 공기가 상승해가지고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두 번째,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날 때, 그래갖고 산사면을 따라 공기가 상승할 때,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날 때, 전선 형성될 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한다. 그리고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저기압 중심으로 기압이 모여들 때 공기가 상승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상승하는 공기의 상대 습도는 공기 덩어리가 단열 팽창하여 기온이 낮아지니까 포화수용량이 감소하면서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구름의 종류는 구름의 모양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 봐봐. 구름의 모양 보자.
구름의 모양은 세 번째 구름의 모양. 자, 얘들아, 구름의 모양은 자, 적은형 구름이 있고 추문형 구름이 있어. 적은형 구름은 야, 상승 길이가 강할 때 위로 솟구치는 구름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위로 솟는 모양이고 상승 길이가 강할 때 생성된다. 그래갖고 야, 구름이 두껍잖아. 그러니까 비가 어떤 비가 내려? 소나기가 내려. 응? 그리고 야, 난자 들어가면 구름에 난자 들어가지. 비구름이야. 정나무 같은 거. 정나무 같은 거는 위로 솟구쳤단 말이야. 근데 난자가 들어가니까 소나기에 놓인다. 그리고 칠문형 구름은 야, 수평으로 퍼졌단 말이야.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야.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생성된다. 그리고 야, 구름이 두께가 얇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 이슬비나 보슬비가 내려.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라. 구름의 입자와 빗방울의 크기 봐. 야, 구름의 입자가 봐라. 여기 보면 야, 구름의 입자는 봐라. 0.02mm야. 근데 빗방울이 2mm지. 그러면 야, 가로 세로 높이가 있잖아. 그러면 2mm가 되려면 0.02mm가 2mm가 되려면 가로 100배, 세로 100배. 높이 100배야. 그러면 즉 구름이 입자가 100만 개가 모이면 빗방울 하나가 된다.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냐? 이제? 그리고 강수 보자. 강수는 뭐야? 이제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걸 강수라고 해요. 강수는 봐라. 자,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우리는 뭐라 그래? 강수라고 그래. 그러면 봐, 우리가 강우량을 잴 때는 뭐만 잰다? 얘들아? 비만 재는 거야. 비만 재는 거야. 근데 강수량을 재울 때는 비, 눈, 우박 다 녹여가지고 재는 거야. 밀리미터. 적설량은 뭘로 잰다? 눈이 쌓이는 양, 센티미터로 재. 강수량하고 강우량은 밀리미터로 재고. 그럼 보자. 그래갖고 강수에 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다. 뭐 있어? 빙점설이 있고 병합설이 있어. 첫 번째, 병합설은 어디서 일어난다? 열대지방 그렇지. 열대지방이나 뭐야? 저위도 지방, 저위도 지방이다. 따뜻한 데야. 얘들은 구름 자체가 뭐가 없다? 얼음알갱이가 없어. 얼음알갱이가 없어. 봐봐. 여기가 영도야.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높아져. 그러니까 영도 이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얼음알갱이가 없어. 구름 자체가. 온이 뭐로만 돼 있어? 물방울로만 돼 있어. 그러면 작은 물방울들이 이제 막 서로 움직이다 보면 충돌을 해. 그러면서 점점 커져. 갖고 중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지. 그게 병합설입니다. 봐봐. 병합설은 열대 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전 구간이 구름의 온도가 0도씨 이상이야. 그러니까 온이 뭐로만 돼 있다? 물방울로만 돼 있어. 구름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져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 지표면에 떨어지면서 따뜻한 비가 된다. 그러니까 열대지방에서는 눈이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얼음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 근데 빙정설은 뭐냐? 빙정설은 어디야? 온대지방이나 고위도 한대지방 고위도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름이 0도씨 마이너스 30도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도 이상인 곳은 물방울밖에 없어. 근데 0도하고 마이너스 30도 사이는 물방울하고 뭐가 있어? 얼음알갱이가 있어. 응? 그리고 영하 30도 이하면 얼음알갱이만 있어. 근데 원래 0도 이하면 물방울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관행각된 물방울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막바로 증발을 해. 자꾸 수증기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가 얼음알갱이 달라붙어. 뭐가 있나? 승화가 있는 기체에서 막바로 고체로 돼버려. 그래갖고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져. 갖고 중력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거워져서 떨어지면 안 녹으면 눈, 녹으면 물. 비가 된다는데 차가운 비가 된다. 차가운 비가 된다. 즉 봐라.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은 빙정설이다. 야, 구름의 구성은 물방울하고 얼음알갱이 빙정이 있다. 영하 40도다. 영하 40도다 이게. 40도인데 봐라. 자, 0도에서 40도, 마이너스 40도 구간에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어 얼음알갱이가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가 녹으면 차가운 비가 된다. 즉 얘들은 얼음알갱이하고 수증기가 있어. 그리고 눈이다. 녹으면 눈이야. 그리고 봐라.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므로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내리는 비나 눈은 빙정설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자, 40도에서 0도 구간의 물방울은 0도 이하에서는 얼지 않고 액체로 존재하는 물방울이니까 많이 냉각된 물방울이지. 그래서 이 물방울을 관행각된 물방울이라고 그래. 이 경우는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얼음알갱이 표면에 달라붙어갖고 기체에서 고체로 되면서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지는 거야. 이해됐니? 옆에 풀어봐. 63페이지에 한번.